한국 정치판의 구태는 뭘까요? 정치 경력은 길다 정말 너무 길고 나이도 많고 감도 떨어지고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고 네임밸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 후진을 양성하거나 후대에 턴을 넘기고 박수를 받을 때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자리에 대한 노욕을 부리는 것이 아마도 단어 뜻 그대로의 구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판에 그보다 더한 구태가 있는데 바로 오직 나이가 어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경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스스로를 증명한 적이 전혀 없는 무슨 단체, 무슨 본부, 무슨 위원회, 무슨 연합, 무슨 협의회, 이력은 십수개, 심하면 수십 개를 잔뜩 써놨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다 왔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젊은 정치낭인이 갑자기 누군가의 백으로 혜성처럼 등장해서 영입인재다, 무슨 위원회의 위원이다, 이런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는 그 뒤로도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인물들이 자꾸 명멸하는 것, 그게 더 심한 구태예요.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이전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화제입니다. 공동 비대위원장이기는 하지만 당이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당대표급의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1996년생 26살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나이가 어리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비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에는 어린 나이에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도 많고 또 저는 워낙 천재를 좋아하니까요. 그러나 박지원은 딱히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지원의 과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과거는 N번방 사건을 추적했었다는 거예요. 그 N번방 채팅방에 잠입해서 아마도 눈팅을 하다가 그 내용을 나중에 검찰 조사 때 증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건 이후에는 무슨 여성 머시기 위원회 같은데 몇 군데에 속해 있었는데 딱히 무슨 활동이나 역할을 했다는 기록도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재명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뚝 떨어진 인물인 거예요. 이재명은 대선에 패배한 3월 10일에 바로 박지원에게 전화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지원은 한림대 출신이라고 해요. 한림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춘천에 있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좌측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반대 선상에 박지원을 올려놓고 이준석 대 박지원 구도를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어느 면에서 보나 박지원을 이준석 대표와 비교하는 것은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둘 다 같은 H대니까 비슷하네 하면서 놀리기도 합니다. 하버드대와 한림대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이 구도를 전하는 거지 한림대에 대한 그 어떤 악감정도 없습니다. 심지어 박지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준석과 대결 구도라는 말이 유쾌하지 않다고 대답을 해요. 이고가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이준석 씨야말로 당신과의 비교가 정말 유쾌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직 임명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를 따지기엔 좀 이른 듯합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간 박지원의 언행을 따라가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박지원은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꼽았는데 첫째, 권력형 시옷 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다. 이 권력형 시옷 범죄라는 건 민주당이 워낙 잘하는 거라서 뭔가 조치를 하기는 해야죠. 둘째,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을 확대하겠다. 셋째, 정치권의 온정주의를 뿌리 뽑겠다. 이건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권력형 시옷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참고로 노딱을 피하기 위해서 시옷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듣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민주당이 그런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피해자를 괴롭혀왔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박지원은 이번 안희정의 부친상에 화환을 보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좋습니다. 무관용, 그런 범죄자들과는 연조차 끊고 가자는 단호한 입장. 좋은데요. 이중적입니다.
안희정은 이번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2년 전 2020년에는 모친상을 당했어요. 그때 지금 박지원의 후원자 백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명도 조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부친상에 뭘 보낸 정치인은 비판하면서 모친상에 뭘 보낸 이재명에 대한 비판은 어쩐 일인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모친상은 여자라서 해도 되고 부친상은 남자라서 안 되냐고 반문을 할 정도입니다. 박지원은 민주당의 몰락 이유를 모조리 이걸로 몰아갑니다. 불평등과 차별이다, 차별과 배제다, 부동산 문제 같은 것도 간간히 등장을 하지만 그냥 부차적인 문제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솔루션도 다 그런 것뿐이에요. 민주당의 문제가 이것뿐이 아닌데 뼛속 깊이 골아있는 민주당을 살린다는 대책이 오로지 성비위를 강하게 대처하겠다. 시옷 평등과 인권의식, 시옷 인지교육, 다문화교육 이런 걸로만 채워져 있어요. 듣고 있으면 그래도 광역정당이자 집권 여당이자 의석 과반을 넘게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군소정당, 특정 성별로만 이루어진 특정 목적을 가진 군소정당이나 원외 정당을 보는 느낌이에요. 민주당이 아니라 초대형 정의당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특정 성별과 청년 공천을 확대한다는 대목에서도 그런 인식이 보입니다. 본인이 특정 성별이자 청년이라서 그런지 모든 귀결이 그 두 카테고리에 정치적 혜택을 주는 방향을 향해 갑니다. 특정 성별과 청년의 목소리를 담겠다. 약자의 목소리를 담겠다. 어제 있었던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를 꾸리면서 우리 인수위에는 할당제 없이 실력과 경륜이 우선이다 라고 한 말을 두고 실력을 따지면 약자나 다문화층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달리 말하면 실력으로 사람을 기용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런 충격적인 사고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한국 정치권의 고질적인 오해가 이겁니다. 특정 계층을 앉혀놓으면 그 계층의 목소리를 담는다는 거예요. 청년을 앉혀놓으면 청년의 목소리를 담고, 특정 성별을 앉혀놓으면 그 성별의 목소리를 담고, 반대로 누군가를 앉혀놓지 않으면 그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고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청년 정치라는 것은 허상이에요. 맨날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담아라, 목소리를 들어라, 그놈의 목소리 타령만 하고 앉았는데 지금까지 정치판을 거쳐간 수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과연 청년의 목소리를 담았습니까? 무슨 목소리를 들었다는 말입니까? 일반적인 청년들이 하는 고민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정치 낭인들, 대학생 때부터 여의도에 줄 서 있던 애들이 줄 잘 서고 잭팟이 터져서 정치판에 발을 들인 게 청년 정치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수로 청년의 목소리를 담습니까? 이력서 한 번 안 써본 정치 낭인들이 앉아서 청년인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들으면 성공한다, 내 목소리를 들으면 위기에서 벗어난다. 뭔가요 이게? 청년을 뽑아서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다는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계층, 모든 집단, 모든 직역, 모든 연령에서 사람을 정치판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정치판에 가 있지 않으면 목소리를 못 담는다면서요. 말하면서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포커스가 완벽하게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건 목소리가 아니에요. 솔루션이죠. 내가 뼈가 부러지면 나처럼 뼈가 부러진 사람을 찾아서 부둥켜 안고 함께 우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찾아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공감해주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뼈를 붙여주고 치료를 해주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고민정이 예전에 친구는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거라는 중2병 걸린 싸이월드 감성을 막 쏟아낸 적이 있는데 딱 인식이 그 수준인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치료가 필요해요. 약자를 보호하네 어쩌네 입으로만 떠들지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의 극한이자 권위의 극한이에요. 공정이라는 가치는 나라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사라진 지가 오래고 오직 파시즘만 남아있는 고장난 정당이에요. 이 판국에 목소리 얘기나 하면서 감성이나 팔고 있으면 상황이 나아지겠어요? 젊은 인재 너무 좋죠. 정치판 물갈이 너무나 필요하죠. 그러나 정치판에서는 젊음 그 자체가 가치가 아닙니다. 젊은 놈을 데려다 앉혀놨다고 마법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껏 청년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나간 사람들이 그 증거고
박지원이 그 산 증인이고 청와대에 1급 공무원으로 가 있는 26살짜리 걔도 마찬가지예요. 젊음을 이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그게 청년 정치입니다. 혁신이 일어나고 새 바람을 불게 하고 굳어있는 사고의 틀을 깨고 기성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그냥 변화가 아니라 정치의 개선, 국민의 삶에 대한 개선을 청년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낼 수 있어야 그게 청년 정치예요. 목소리, 대체 무슨 목소리를 듣습니까? 나라가 기울고 있는데 목소리만 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단순하고 너무 어리석은 생각 아닌가요? 그야말로 이게 구태 아닌가요? 청년을 뽑아서 청년을 대변하게 하겠다. 특정 성별을 뽑아서 특정 성별을 대변하게 하겠다. 이 사람들은 그 성별만 대변하고 그 나이만 대변합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그걸 하는 자리인가요? 자기 친구들을 대변하는 거? 과연 박지원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체 무슨 목소리를 담겠다는 거냐고 물으면 조직 생활을 해본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원래 리더 자리에 현장 경험이 없는 낙하산이 내려오면 뭘 하죠? 자기가 아는 분야에 집착해요. 모든 경영 진단을 자기가 아는 분야만 가지고 하려고 듭니다. 얘가 하는 말을 보면 모든 사고가 딱 자기가 생각하는 그 폐해머라는 그 이슈에만 속해 있어요. 오로지 그것만이 민주당의 문제인 것처럼, 그것만 해결되면 민주당이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쇄신안이라고 가지고 나온 게 1번, 3번은 동일한 얘기예요. 안희정한테 화환 보내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이중적이게도 안희정한테 조기를 보낸 이재명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쇄신안 2번은 특정 성별, 특정 나이 공천을 확대하겠다. 진단도 대책도 이게 전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거대한 정의당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첫 비대위 회의에서 박지원은 민주당을 쇄신하고 싶은 의원은 나를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항마력이 딸려서 끝까지 보기가 너무 힘들었던 영상인데 지가 무슨 제갈량입니까? 천하를 얻을 비책이 있으니 천하 3분지계를 듣고 싶으면 나를 찾아오라, 뭐 이런 느낌인가요? 윤석열 당선인 보고 공부 좀 하라 하고 그랬다는데 서울법대 40패스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한테 공부하라 하고 하기 전에 본인도 공부를 좀 했으면 더 좋은 학교를 갔을, 개인적으로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몰락해가는 꼴을 보는 건 너무나 즐거운 일이죠. 민주당 청년 조직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난리라는데 아주 보기 좋아요. 한심해 보이지만 보기 좋아요. 어쨌든 뭐 응원합니다. 계속 젠더 얘기만 하면서 지방선거를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정치 입문하자마자 이중적인 모습 보이지 말고 존중을 받으려면 최소한 공정하기라도 합시다. 안희정한테 화환을 보냈다고 다 끝난 권력 문재인만 까지 말고 조기를 보낸 이재명도 사과를 시키세요. 그래야 본인 주장에 진정성이 담기지 않을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